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가장 가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기현입니다. 서울시가 또 미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집값을 더 올리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여기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하면서 단지와 동단위로 묶었던 걸 아주 초강수를 둔 거죠. 구 단위로 용산구, 강남 3구 4개 구를 갑자기 확 묶어버리게 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후폭풍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이 와중에 서울시가 미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집값을 올리겠다라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개발 계획인데요. 자, 서울시가 테헤란로를 1800%까지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지금 현재 테헤란로의 최대 용적률은 800%인데 이걸 무려 1800%.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용적률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테헤란로 전체는 아니고 그 강남역에서부터 선릉역 일대까지의 이 일부 지역들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은 800% 정도를 최대로 쓰고 있는 거를 1800%까지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부작용, 후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1800%로 개발되면 집값에 더욱더 부채질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동의 한전부지가 800%로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다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삼성이 붙어서 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낙찰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는 개발이 되겠구나, 불확실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요 주변에 있는 노후된 빌라가 3억 6천만 원이었던 것이 현대자동차가 개발이 된다, 낙찰이 된 이후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때 1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은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개발들, 초고층 개발들, 용적률이 높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비아파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불안하고 미친 가격이 아니냐는 이 70억을 찍는 와중에 이런 용적률 1800%를 허용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고 부산과 광주와 대구와 이런 경쟁을 하는 도시가 아니고 런던, 파리, 도쿄, 맨하탄이라는 이런 도시들,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초고층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은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800에서 1000이 아니고 1800%로 대폭 용적률을 높이게 되는 이유가 도시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를 점점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인 도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자, 도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행을 하고 이제 관광을 갈 때는 도쿄의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요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만 돌아다닙니다. 이 전체를 다 도쿄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쿄의 전체 평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서울의 아파트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마을에 야생곰이 출현합니다. 아니, 서울에 성북구라든지 북한산 자락 밑에 멧돼지가 가끔 출현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야생곰이 인구와 거의 동등할 정도의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집값이 되게 낮은 거예요. 도쿄라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쿄는 요 녹색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녹색도 23개 구 중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곳은 이렇게 중심 5구라 그래서 5개 구, 분쿄구, 신주쿠, 시부야, 미나토, 지오다 구 정도의 5개 구만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서울의 강남 4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지역들의
가격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을 아주 초고밀로 개발하게 되면서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집값 상승률 1위가 도쿄입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17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도쿄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쿄 23구 내에서도 성북쪽, 성남쪽, 성동쪽의 6개 구, 성북쪽과 성동쪽의 11개 구는 가격 상승이 미미할 정도로 희미하게 올라가는데 주 도심이라고 불려지는 6개 구의 이 집값은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중심 5구에 해당되는 미나토구의 아자부다이 힐즈에 있는 모리 빌딩에 있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엔화로 100억 엔에서 200억 엔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모든 지역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기에는 롯봉기 힐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자부다이 힐즈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도쿄역 주변 지역의 초고층들이 들어서게 돼서 특정한 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의 이런 용적률을 엄청나게 허용을 해서 무려 2000%,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추성훈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추성훈 집은 50억 정도 하는데 아자부다이 힐즈에 있는 아파트, 저 아파트는 1000억, 2000억 합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도 요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뛰는데 특별하게 요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아예 넘사벽이 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800%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일본에 이렇게 롯봉길이나 아자부다이 힐즈나 아니면 도쿄역 주변 지역의 집값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테헤란로에 대해서 800%를 1800%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의도 같은 경우도 2023년 5월 달에 이 빨갛게 되는 중심 지역은 1000%가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이제 이미 시행 중이에요. 이전에는 1000% 이상을 줘본 적이 없어요. 가장 높이 줬을 때가 996%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000% 이상을 줄 수 있다면은 여기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1000%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은 3도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강남과 여의도와 도심, 이게 3도심인데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 이 도심입니다. 이 절반에 해당되는 광화문 일대는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언론사와 건설사 등 각종 기업들의 본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발전이 잘 돼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건물들, 그래서 종묘공원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도 연결되면서 그 옆에 초고층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고층으로 엄청난 용적률을 이용해서 업무지구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30억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압구정동과 반포 일대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원밸리가 70억을 찍었고, 또 그 옆에 있는 흑성뉴타운 같은 경우가 최근에 18억 정도 하던 게 25억으로 오르고 다시 30억 이상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노량진 뉴타운도 25억에서 30억대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반포라든지 압구정동, 동부 이천동 이런 라인들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초고가 아파트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장을 하게 되면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은 당연히 4, 50억대 정도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여의도를 포함해서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아니라 이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라인을 따라서 개발이 주택 가격이 흐름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가 되는 게 올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 흐름을 안 탈 수가 없게 돼요.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려면 이런 대규모 고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따라오는 수순이고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을 그냥 저렇게 되면 안 돼, 너무 비싸 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빼고 이 흐름의 연결선상에 있는 곳을 내가 미리 좀 투자해서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수동에서 한남동을 거쳐서 이천동과 이 마포 일대의 한강변까지 예전 가격과 비교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세계적인 도시들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그리고 도심, 여의도, 강남이라는 3대 도심에다가 용산에 대한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지역들의 고밀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서울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어디냐? 일단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은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아직까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또 싱글 역세권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들이 있는 아주 틈새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 위쪽 같은 경우는 경복궁하고 창덕궁 등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심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남산을 좀 덜 끼고 있는 지역, 그래서 고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제한을 덜 받게 되는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 상업지역에 접해 있는 블록들, 이런 블록들이 가장 투자성이 높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양극화가 되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0억에서 2,000억, 3,000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강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200~300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이거 말이 되냐, 넘사벽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천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2,000억, 도쿄 2,000억, 맨하탄 3,000억, 이거에 비해서 200억은 10분지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산가들이 보는 시각과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0억짜리 사놓을 거 200억 정도로 그냥 묻어놓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계 자본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양극화, 초양극화를 넘어서서 하이퍼 양극화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흐름상에서 아직까지 그 틈새와 틈새 시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그런 지역들을 1, 2억대의 소액 자본으로도 충분히 내가 사놓기만 하면, 미리 투자를 해놓기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그 옆에 흑석동, 그 다음에 노량진동, 기존에 지어진 5년 된 새 아파트와 지금 이렇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차원이 다를 정도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앞으로 개발되는 아파트들의 가치와 가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가 58층으로 개발이 되고요. 또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시공사 현대가 결정되어 있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꼭대기에 있는 위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삼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파노라마 뷰가 있으면서 뜨뜻한 물에 수영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카이 라운지 쪽에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지어진 지 1년, 2년, 3년 된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럼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아이유가 작년에 정산받은 돈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류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많고, 이렇게 비싼 집이 만들어진다면 누가 살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수요들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시장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게 될 지역의 흐름상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관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부분, 또 앞서 보여드렸던 여의도에 차원이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인접해 있으면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이면서 플러스 더블 역세권 이상 지역은 도심 복합 개발 초고밀로 개발이 돼서 500%에서 최대 1100%까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여의도와 도심에 인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 이상 지역을 우리가 찾아내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놓는다면 그 흐름 속에 포함이 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을 것이냐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렇게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또 가장 가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들어보시고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